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무거운 하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우리나라 공공건설 입찰 제도에 대한 건데요. 끊이지 않는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 이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아주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사망사고가 한 번이라도 나면 입찰에서 아예 탈락한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네, 이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강력한 조치가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죠. 사실 우리나라 건설 현장 안전 문제 정말 심각하잖아요. 이건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정부, 특히 조달청이 이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 공공공사 입찰 제도를 아예 판부터 바꾸는 그야말로 극약 처방을 내놓은 겁니다. 이제 안전은 그냥 신경 쓰면 좋은 것이 아니라 입찰의 당락을 결정하는 핵심 평가 요소가 된 거죠. 이번 개편을 한마디로 하면 당근과 채찍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아주 매서운 채찍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벌칙을 엄청나게 강화했다는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진짜 중요한 변화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신인도라고 해서 이것저것 다 묶어서 평가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건설안전 신인도라는 걸 아예 딱 떼어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안전관리 능력을 별도로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하게 평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대목이죠. 그럼 도대체 어떤 사고가 나면 이 가장 무서운 벌칙을 받게 될까요? 조건은 이겁니다. 한 현장에서 사망자가 3명 이상 나오는 중대재해. 만약 이 조건이 충족되면 이건 뭐 거의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수준의 조치가 뒤따르게 됩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마이너스 5점. 이게 입찰 자격 심사, 우리가 흔히 PQ 평가라고 부르는 거기서 깎이는 점수인데요. 이게 얼마나 크냐면요. 건설 안전 항목 배점이 총 5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항목 점수는 그냥 싹 다 날아가는 거고 심지어 마이너스가 되는 셈이죠. 핵심은 이겁니다. PQ 심사에서 5점이 깎인다? 이게 그냥 점수점 깎이는 게 아니에요. 경쟁이 정말 치열한 공공입찰 시장에서 이 정도 감점은요. 사실상 당신은 이번 입찰에서 탈락입니다 라는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서 아무리 잘해도 이걸 만회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하지만 정부가 이렇게 채찍만 휘두르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당근도 준비해뒀죠. 안전관리를 잘하는 기업이나 또 상대적으로 힘든 중소기업들을 위한 인센티브도 이번에 확실하게 들어갔습니다. 처벌만 하는 게 아니라 격려와 지원으로 안전 문화를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당근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국제표준 안전인증 같은 걸 받으면 가점을 1점 줍니다. 그리고 중소건설사들을 위해서는 최저 낙찰 가격선, 그러니까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나 올려줬어요. 특히 10억 미만의 작은 공사들 있죠? 여기엔 혜택을 더 줘서 중소기업들이 너무 낮은 가격에 공사를 따내느라 안전에 소홀해지는 걸 막으려는 거죠.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새로운 제도가 그럼 만병통치약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몇 가지 한계점도 분명히 보이고 또 궁금한 점들도 생기는데요. 이 부분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중요한 조건들이 몇 개 붙어 있어요. 첫째, 소급 적용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되는 거고요. 둘째, 벌점은 1년 지나면 없어져요. 평생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셋째, 벌점을 주려면요. 법원에서 이 사고는 기업 책임이 맞다고 땅땅땅 최종 판결이 나야만 합니다. 바로 이 법적 절차 지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2022년 1월에 있었던 삼표 산업사고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 사건이 아직도 법정 다툼 중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새로운 제도가 그때 있었다고 쳐도 사고가 난 지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벌점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러니 법적 판단이 늦어지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강력한 제도가 그냥 이름만 남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개편, 핵심이 뭐고 그래서 건설 현장은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결국 이 한 장의 표로 모든 게 요약됩니다. 바로 당근과 채찍 전략이죠. 사망자가 3명 이상 나오면 마이너스 5점이라는 아주 강력한 채찍, 그리고 안전 인증을 받거나 중소기업에게는 혜택을 주는 달콤한 당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쓰는 겁니다. 이제 안전은 그냥 잘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기업의 핵심 수행 능력으로 보겠다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인 거죠. 이번 개편을 이끈 백승보 조다청의 말을 직접 들어오면 그 의도가 더 명확해집니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문화를 만들고 싶다. 하지만 동시에 적정한 공사비도 보장되도록 노력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무조건 처벌만 하는 게 아니라 건설업계가 안전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그 현실적인 어려움도 같이 고민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강력한 처벌, 그리고 또 세심한 지원책까지. 분명 이번 정부 대책은 과거보다는 훨씬 더 나아간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봤듯이 법적 절차가 늦어지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과연 이 새로운 규칙들이 반복되는 건설 현장의 비극을 정말로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만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